국힘 그 지지율 어떻게 해요? TK에서 민주당하고 동률이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에서 큽니다.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데 와 장동혁 대표 특히 절윤 거부하고 나서 2월 19일을 기점으로 와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고 국힘 당원의 75%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한다고 응답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장 대표는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70대에서도 TK에 계시는 70대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절윤 거부에 대한 진짜 보수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주자로서 아니 이게 보면 일종의 네이밍과 프레이밍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빠르게 반복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튼 계엄을 해서 내려오고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걸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난 표결 해제했고 네. 표결을 했고 17명과 함께 했고 못 들어온 본회의장에 못 들어온 90명이 함께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다. 계엄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네. 그리고 또 헌재 결정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견을 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제가 얘기하면 저는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건 지지하는 문자, 어떤 선택을 하건 저희를 비판하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윤 어게인이라고 규정하는 걸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잘한 거, 이 사람이 탄핵됨으로써 뭐 보수가 괴멸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워딩인데 민주당과 언론에서 말하는 그 윤 어게인 프레임은 굉장히 강경한 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봐서 강성 지지자들 쪽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이완될 여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특징이 이번 선거 하지 말아야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당이 네.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 전략적인 어떤 노력이 전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제 당원 75%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는 요거를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의 엉켜진 여러 가지 감정의 선을 조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이라도 앞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결과든 우리는 존중한다는 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다만 이 여러 가지 상황은 사법의 영역으로 놔두고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린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이 말하는 프레임과 네이밍에 우리가 떠밀리듯이 간다.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3-4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네. 저도 어느새 그쪽 얘기를 동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게 있고 다만 변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공천에 대한 변화, 이정영 공천위원장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목할 지점이 전 TK라고 봅니다.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공천과 헌신과 제가 볼 때 희생. 그렇다면 다 이렇게 텃밭으로 달려가는 이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어떤 변화에 강한 어떤 채찍이 있을 거다 이게 저는 뭐 봅니다. 선당 후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인데 그냥 일반적인 논평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은 포기했다. 다음 총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패배의 책임을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돌리고 장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 국민의힘 장 대표는 윤어게인 기조로 이번 지선을 치를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장동혁 대표에게 귀띔해주는 롤도 이제 그런 롤이고 그거는 충실히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하고 지금 있어. 당명조차 교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소멸됐어요. 그거는 하려고 하는 실패했다고 것도 봐야 되는 완전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괜히 말 꺼냈다가 국민의힘 지금 수정 테이프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이름도 안 보이게 해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제대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냐. 이제 사실은 선거를 원래 이겨놓고 치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역할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TK 부분에서 어쨌든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지금 인천시장조차도 갑자기 틀었잖아요 입장을 갑자기 뭐 이 윤석열 만세 뭐 이런 투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선을 준비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까지 사람이 하지?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경선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가 네. 그런 기류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윤호경 기조가 대세가 된다면은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특히나 뭐 장동혁 대표 또 정당 국민의힘과 선을 긋지 않겠습니까? 망했어요. 이기총장님.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출마자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지역 현장에서는 제가 당이 달라서가 아니라 당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연을 안 해서 전륜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성질이 다른 세 개의 재판부 9명의 현직 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또 1심이고 물론 뭐 1심 아직까지 1심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1심 유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1심 유죄 나왔으니까 이거 끝났다라고 비판 논평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잣대를 본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아 양쪽 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정말 현장 출마자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물론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죽을 맛이지만 저희는 신생정당이고 전통과 유서 깊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절연하기 힘들고 지금의 주류가 윤 어게인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 자를 수 없다면 일도 양단할 수 없다면 재판부의 결정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당의 쇄신을 촉구합시다. 그리고 나중 과거에 이준석 대표의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저의 사사로운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완전 반대 방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장동혁 대표한테 동조했었던 일부 최고위원들과 출마자들 그리고 당직자들도 이거 아닌데? 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간파를 해야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뛰는 후보자들 안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게요. 또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선거가 100일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대책은 99일이죠. 99일이죠. 아마 4월쯤에 경선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그럼 경선이 어느 정도 되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각 지역별로 구청장들부터 해가지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1대1로 이제 막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빨간색이 있을 거고 파란색이 쫙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틀어볼까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브레이크 밟아도 늦었는데 전략이 있을까 싶어요. 네. 아니 이번에 의원총회에서도 그 어제 마지막까지 그냥 남은 사람이 22명이었는데 그 22명이 나는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거의 다 당권파에 지금 당권파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막 호기롭게 사퇴도 요구하고 기조의 변화도 촉구하고 그렇게 정말 결기 있게 의원총회 들어갔으면 뭐라도 왜요? 쫓겨나요. 이거 뭐라도 자르고 나와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장동혁 공천이 대표가 안 되거든.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짓골고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니까 장동혁 그럼 대표가 처단당한다고.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더 지금 악세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방구석 여포들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장수의 말씀 목을 잘랐잖아. 일단 한동훈의 목을 잘랐잖아. 아니 근데 이게 숫자가 22명, 25명이 못 자른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양쪽에서 좀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네.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약하게. 아니면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 있고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뭐냐. 결국 우리가 2번이나 탄핵됐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근데 공통된 건 있습니다. 네. 분열돼 있고 못 싸운다는 건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현실입니다.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달 초 중반에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우리의 공천 작업이 저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선제적으로 저는 타겟팅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이 전 TK라고 봅니다. TK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TK 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나가지? 될 거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전혀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분이 41년간 정치를 했더라고요. 네. 당대표도 하고 이분이 뭐 뒤가 뭐 소위 말해서 다음을 도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가 없지.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득권인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한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파편화돼 있고 어그러진 이것들을 추스리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반등을 했을 때 네.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게 대선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반등이 되잖아요. 경부축이 복원이 되면 해볼 만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4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천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별로 먼저 해서 우리의 어떤 강한 메시지 이렇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다면 저는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하튼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싸울 호재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내가 하나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게 스피커로서의 전달력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왜 25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무기력하냐. 네. 그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힘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내려왔을 때 대체제로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냉혹한 현실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그렇죠. 관계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할 거며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예, 밖에서 보기에는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에 간대요. 가서 진짜 민심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 앞에 장동혁 대표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 싶어서. 이제 가면 한 20명 와요. 지금 한동훈 대표 아마 가면 2,000명은 모일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뭐 어저께 의총에도 20명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세를 거부할 거예요 후보자들이. 유세를. 네, 장동혁 대표가 나한테 공천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발 와서 유세 좀 해주세요. 유권자들이 장동혁 대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유세를 거부할 거. Like 장경태?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옆에 얘기 좀 들으면서 뭐라고 논평하시죠. 장경태처럼 장경태처럼 오지 마. 장경태 너 오면 안 돼. 누구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시당에서 선거 도와주면 후보자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 얘기였어요? 이거 갑자기 맥락도 없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네, 그래요.